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의 최종 평가전 상대가 공개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KFA는 23일에 클린스만호가 6일 오후 10시 한국 시각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의 뉴욕 유니버시티 아부다비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클린스만호의 아시아 정복을 위한 청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대표팀은 2일 미니 전지훈련을 위해 UAE 아부다비로 출국하며 아부다비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6일 이라크전을 통해 아시안컵 본선 진출에 나섭니다. 그 후 10일에는 아시안컵 결전지 카타르로 이동하여 대회에 참가합니다. 이라크전은 언제나 까다로운 중동팀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현재 요르단과 바레인과 한 조에 속해 있으며 우승을 위해서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라크는 현재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에서 63위로 한국 23위보다 낮은 위치에 있지만 예전부터 한국에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만날 이라크는 최종 모의고사로서 상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클린스만호의 목표는 이번 대회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우승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아시안컵 우승은 1960년에 열린 2회 대회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본선 진출 국가 4팀 이스라엘, 남베트남, 대만과 4강 리그전을 치렀으며 3전 전승으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은 아시아에서 주목받으며 10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했지만 아시안컵에서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2015년 호주에서 개최된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 최근 가장 높은 성적이었으며 2019년 UAE에서 개최된 대회에서는 카타르에 패하여 8강에서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1, 2차전을 마무리한 클린스만호는 이제 2024년 아시안컵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 대회는 클린스만호의 1차 시험대가 되며 북중미 월드컵 8강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그에게 가능성을 타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에게도 중요한 테스트가 될 전망이며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과의 협상을 통해 아시안컵이 중간고사가 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클린스만 감독 역시 이에 동의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이후 다양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내 상주를 약속했지만 잦은 해외 이동으로 인해 K리그를 면밀히 관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동안에는 미국에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한국 대표팀과 관계없는 토트넘과 리오넬 메시, 인터마이애미를 분석하는 열중과 함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조추첨식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표팀 명단 발표가 눈에 띄지 않았고 9월의 유럽 2연전이 정점이었습니다. 소집 기간 동안 친정팀 바이에른 뮌헨과 첼시의 자선 경기에 출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아들을 위해 웨일스 주장 에런 램지에게 유니폼 교환을 요청했다는 사건이 외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외국인 사령탑 중 최장 기간인 6경기 만에 첫 승을 거두었지만 이 역시 우여곡절 끝에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라고 해서 왔다는 말과 함께 한국에 들어온 지 5일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이미 좋지 않은 여론에 더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튀니지전에서는 선수단 소개 중 팬들의 야유까지 받았습니다. 마이웨이를 택한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스타일을 변하지 않겠다며 결과를 통해 자신을 평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진행 중인 아시안컵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이며 자신이 그 자격이 있다고 선포해왔습니다. 다행히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한국 축구는 이전과는 다른 황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토트넘, 황희찬, 울버햄턴,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등 유럽에서도 널리 알려진 슈퍼스타들이 주요 리그에서 주말마다 탁월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기에만 10골을 넣어 8시즌 연속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레전드 티에리 앙리, 사디오 마네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웨인 루니 11시즌 연속, 프랭크 램파드 10시즌, 세르히오 아게로, 해리 케인 이상 9시즌과 함께 11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세운 단 4명 중 1명입니다. 황희찬은 이미 8골을 넣으며 개인 기록을 경신하고 울버햄턴과의 재계약을 통해 팀 내 최고 주급자로 등극했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테크니션으로서 팀에서 핵심 공격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대표팀에서도 주목받는 새로운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하는 김민재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몸값은 최고 수준이며 명문 바이에른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슈투트가르트전에서 바이에른 데뷔골을 기록하며 독일 언론에서는 그를 괴물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인범, 즈베즈다, 이재성, 마인츠, 조규성, 미트윌란, 홍현석, 핸트 등도 뛰어난 활약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전성기에 참가하는 마지막 아시안컵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우승 도전에 적절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클린스만호는 유럽 출신 선수들의 그라운드 내 자유로움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유축구로 전략을 바꾸었고 이로 인해 5연승을 차지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보이지 않던 폭발적인 득점력을 뽐내며 대회에서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본, 이란, 호주와 같은 강호들이 경쟁력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대표팀 스쿼드의 면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만큼 기대치는 이전보다 높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18일 국내 1차 소집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1월에 진행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그대로 소집되었으며 유일한 변경은 11월에 제외된 센터백 김주성, FC 서울이 다시 합류한 것이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국가대표 지위가 박탈된 황의조, 노리치시티의 아시안컵 출전 가능성이 불투명하며 이를 대체할 자원으로 기대되던 K리그 득점왕 주민규, 울산현대는 이번에도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10월 A매치부터 연속성과 지속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카타르 아시안컵은 기존 멤버 위주로 구성할 예정이다.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렸다. 메이저 대회에 가까워질수록 지속성이 중요하다. 뼈대가 되는 선수 8명에서 10명은 부상 없이 아시안컵까지 함께 가길 바란다. 이 뼈대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10월과 11월의 명단을 비교해보면 골키퍼 송범근, 슈낭벨마레의 복귀와 미드필더 및 센터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박진섭, 전북현대의 발탁 정도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10월부터 연승에 성공했던 기존 팀 멤버들에게 큰 신뢰를 보여주었으며 아시안컵까지 이들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의지가 잘 나타난 것이 1차 소집 명단입니다. K리그 선수들 중에서는 조현우,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 서령우 모두 울산, 문선민, 김진수 모두 전북, 이기재, 수원 삼성, 이순민, 광주FC 등 11명이 선발되었습니다. J리그 시즌을 마친 송범근도 선발에 포함되었으며 휴식기에는 유럽 파트너들도 함께합니다. 독일의 이재성, 정우영, 슈투트가르트, 세르비아의 황인범, 덴마크의 조교성 등도 소집 대상에 포함되어 총 16명이 선발되었습니다.